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폭락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월 10일 날 만약에 한 가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와줬습니다. 심지어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팔란티어까지 모든 종목들이, 기술주들이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앞으로의 방향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부터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줬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요,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발언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10월 11일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중국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매우 절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이 선안을 보내는 히토류와 관련된 생산의 모든 요소,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하고 싶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은 본 적이 없지만 본질적으로 시장을 막아버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생활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트럼프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중국과 미국은 계속 패권을 쥐기 위해서 경제 구도를 만들고 있고 싸움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악재로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도 관세에 대한 중국 문제로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도 중국의 이런 행보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2025년 10월 9일 중국이 히토류 관련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산 히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해외 상품까지 수출 허가를 받도록 규제 범위를 넓힐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제를 매기면서 압박을 넣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히토류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것에 맞서 중국이 자신의 감정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고 기술의 패권을 맞서려는 의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로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 AI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계속 팽팽하게 발전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하고 또 이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늦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박살이 났다. 이런 통제로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히토류가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경제가 박살이 날 정도로 악재로 작용했는가라고 봤을 때 히토류는 많은 곳에 쓰입니다.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태양광,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바로 히토류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중국은 히토류의 강대국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2024년 히토류 생산량을 확인해 봤을 때 히토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의 강대국이며 히토류로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히토류가 끊기거나 규제를 매긴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생산되려고 하는 그래픽카드, 뭐 이제 아니면은 자동차, 그리고 애플, 핸드폰 등등 다양한 곳에서 생산을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더불어 기술주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술주들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9일 날 규제 발표를 했던 중국의 말과 더불어 트럼프의 발언을 이렇게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이 시작되자마자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또 이러한 내세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또 작용했을까라고 봤을 때
중국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이 협상 전에 히토류 규제를 매김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와 협상에 대한 큰 우세를 가져가려는 전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강하게 히토류 미국의 타격이 있을 그런 카드를 내세웠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APEC 정상회에서 합의를 보면서 협상을 보면서 이 트럼프도 이제 협상의 달인이죠. 협상을 보면서 다시 안정화가 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전략을 짜고 있다. 그래서 전략으로 히토류의 카드를 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대응은 또한 이 히토류의 통제 조치는 12월 1일부터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APEC 회담 이후도 11월 1일에 협상 시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전문가는 과거 미중 갈등 사례에서 트럼프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이제 이런 협상이 있어서 협상 당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항상 그 전에 뭔가 일어나면서 타협을 찾아가는 이런 사례들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필수 전자제품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거나 규제 시행을 연기하는 등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상이 이루어지며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트럼프도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바로 대응을 하는 편이죠. 중국과 같이 이런 부분에서 히토류에 대한 규제를 매기고 도널드 트럼프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당연히 어떤 걸 하겠습니까? 관세를 또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매우 적대적인 행동이라고 또 발언을 하면서 계속 중국에게 중국산 제품을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히토류의 타격이 오면서 이 트럼프가 관세 얘기도 나오고 연달아 악재를 세게 내세우다 보니까 엔비디아 뭐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기업들 뭐 TSMC, 퀄컴, 브로드컴 등등 뭐 구글도 그렇고요. 이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히토류에 관련된 기술주들 미국이 거의 히토류에 관련된 기술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연이어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국도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미국은 히토류의 독립 전략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히토류를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수정하기 위해서 전략을 계속 짜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단순히 히토류 원료를 확보하는 걸 넘어서 채굴부터 최종 제품인 자석까지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완성하려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내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가 된 이력이 있죠. 그렇죠? MP 머티리얼즈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확보를 하면서 히토류에 대해서 계속 중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력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 정책 및 분리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 건설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는 히토류 원광을 최초 소재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이런 전략을 토대로 모든 과정을 중국에서 이렇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모든 것을 테슬라처럼 있잖아요. 테슬라처럼 배터리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이런 것처럼 앞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공급망을 구축할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계속 하고 있었고 이런 악재를 해소하기 위한 소재는 언제든지 나올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 관리들이 국내 생산을 늘리고 중국 시장을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주요 광물 생산 업체에 제품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도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 내용은 2025년 7월에 8월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악재를
해소시키는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이런 악재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청산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가 간략하게 보자면 여기는 뭐다? 공포 단계, 그리고 여기는 환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봅니까? 요 위에 도착을 했는지 이걸 보고 이제 좀 고점이구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아래에 이 공포 탐욕 지수의 저평가가 되었을 때는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이구나, 여기서부터 매수를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횡보가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주워 담을 생각을 해야 된다. 더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런 악재부터 앞으로 악재가 어떻게 해소가 될지에 대한 분석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런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방향이 한 가지를 우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락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하락을 외쳤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하락 범위에 어느 정도 도달했고, 이제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다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박스권 부분에서 바로 횡보를 하다가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심리가, 개미들의 심리가 지금 공포심에 있다라는 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상승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상승 관점을 보고 있고요. 이 아래에 내려오면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나왔을 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언제든지 반등을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제는 떨어집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반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주봉에 대한 이런 관련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 주봉, 바로 여기 양봉 두 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325달러 이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저항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다, 계속 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는 항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양봉이 두 개가 나오고 악재가 나옵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 이 바닥, 양봉을 만들어줬던 기존의 바닥을 깨지 않고 주가를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줬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가의 양봉, 주봉의 양봉이 두 개가 나와지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이어 상승이 나오려면은 두 번의 주봉 양봉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금이 많이 몰려왔고 방어를 잘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양봉을 두 개 만들고 연이어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봤을 때 현재 단기간으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승을 준비할 때지만 양봉이 두 개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양봉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뚫는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해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전에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지표는 바로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은 힘의 세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선을 뜻하기도 하는데, 자 보시면 이평선의 이 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받아쳐주면 올라가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을 지켜주는지 보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서도 선을 지켜주니까 올라갔죠. 그리고 선을 지켜주니까 올라갔고요.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 오르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주가를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디 선을 지키고 있다? 요 선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방의 힘은 남아있지만 이 하방의 힘에서 언제든지 이 선에 맞닿은 순간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근거들,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앞으로 이 카드, 이런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의 양봉이 두 번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이 평단을 지킬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로는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아직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에 근거를 삼아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떨어지면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셔서 앞으로의 반등을 준비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 주면서 하락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출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악재들이 나와주면서 폭락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또 한 번 183달러를 지금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183달러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제가 다음 초록색 매물대까지 있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땡큐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여기서 또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전 상승 관점을 계속 생각할 거고요. 여기서 저점이 제가 이전에 여기서 잡아드렸잖아요.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하락의 힘이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하락은 저는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하락은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텔레그램을 토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텔레그램의 관점을 토대로 좋은 기회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바닥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계속 놓치셨는데, 이번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빨강색 라인을 이쪽 이 박스권 라인을 지켜주면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연이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빨강색 이 박스권을 이탈을 안 해주고, 그렇죠? 이제 차트마다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이 자리를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꼬리를 말고 올라와줬어요. 또한 여기서는 이렇게 바닥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행보가 길어지고 이 행보를 토대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행보가 나온 이후에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폭락 이후에 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관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르던, 여기서 장이 길어지면, 여기서 만약에 잘 버텨주면 이 버텨주는 값으로 올라가던, 아니면은 악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스퀴즈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느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 횡보가 나오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이 부분을 따라서 분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을 토대로 제가 이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추가적인 관점을 보면서 앞으로의 상승을, 앞으로의 이 매수 자리들을 좀 기다려 보시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 시장에 있어서 이제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폭락이 오는 데에 따라서 벌벌 떨어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풀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떨어지니까 좋은 기회다. 이전에 너무 고점이었는데 떨어지니까 좋은 기회다. 추가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하는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다시 우상하는 관점으로 변합니다. 그때 가서 그때 매수할 걸 이라는 생각을 갖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풀시드로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씩 주워 담아서 다음 반등을 기대해보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점들을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관점은 제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의 이 김진우의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열기 버튼 누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보다는 차트적인 분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뉴스보다 이 차트의 방향을 먼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또한 이 기업들처럼 돈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뉴스도 미리 알 수도 있고 어떤 정보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로 선반영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의 루트가 너무나도 많아요. 뉴스가 딱 나올 때 어떻습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누구나 다 악재구나 호재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거래량과 그리고 현재 이 공포 탐욕 지수와 어떤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손절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토대로 뉴스를 바라시는 분들은 좀 저의 텔레그램 방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포에 매수하는 방법과 호재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이 기초적인 단계를 밟아 수익을 우상향시키는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고 앞으로의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달 동안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오고 계십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제 관점을 보실 분들은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영상과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적으로 보시려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게 좋겠죠.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많은 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